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 가르치는 김우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영상을 같이 저희가 준비를 했냐면 곧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국회의원 당선되는 방식을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 또 다른 게스트 같이 만나보게 될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생님 소개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첨단고에 전입을 맡고요. 네. 과목은 화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성함이 장창환입니다. 네, 장창환 선생님. 그러니까 왜 선생님하고 이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먼저 만만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옆자리라서 네. 그렇게 살해됐는데 일단은 저는 전공이 이과다 보니까 이런 이제 투표에 대한 절차라든가 아니면 개념 그런 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진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하죠. 네. 사전에 김원호 선생님이 좀 물어보시는데 전혀 모르는 거를 계속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 일부러 나를 놀리려고 그러나. 근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장창환 선생님이 이 지금 현재 정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해하는데 쉬울 수도 있어요. 딱 선생님이 이해하는 제 만큼만. 수준일 수도 있고 물론 저보다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에 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21대 총선 어떻게 국회의원이 당선되는지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한 방에. 한방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믿고 가시죠. 가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21대 총선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알아두시면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그렇죠. 제 친구들이 다 대부분이 이과생이라 너 이거 총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냐. 너가 뽑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선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맞습니다. 국민으로서 맞습니다. 그 정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청소년을 위한 이렇게 써놨는데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된 거 아시죠? 그런가요? 네, 선거 연령이 바뀌었습니다. 예. 2000년생으로 알고 2002년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몇 그럼 년생? 이거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고3 학생들부터 4월 그렇죠. 15일 생일이 지난 친구들부터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다 이걸 알면 좋은데요. 일단은 오늘 시간을 막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짧게 굵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정리해 주시라고 네. 하셨으니까. 한 방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십니까? 일단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해서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한 방에 바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했다. 국회의원은 다른 네. 거 없어요. 다 바쁘지 않습니까? 대변인이죠 정말. 그렇죠. 그렇구나. 국민의 하수인, 하수인. 봉사자, 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현재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나왔어요. 200명 되지 않을까요? 한 200명. 아니던가요? 아니 선생님 죄송한데 네. 진짜입니까 지금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전 진지 빨고 있는데. 용어를. 네. 국회의원이 전체 300명인데 국회의원 300명을 뽑을 때 아까 제가 선생님하고 영상 촬영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비례대표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듣고 이게 도대체 뭔지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비례대표하면은 뭐 정비례하는 건가 인구수에 반비례해서만 뽑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 있다. 저 방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확실히 이과적인 마인드에서는 그 비례를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의미 아니고 제가 정말 쉽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잠깐 우리나라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또 제가 이게 뭘 그린 거죠? 잠시만요. 그 태아를 그리는 거. 잠시만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북한을 크게 그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뽑으면 되냐면 전체 인구를 300으로 나눠가지고 그 인구 모둠 중에 한 명씩 대표를 뽑으면 돼요. 뽑으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요 구역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짧겠죠. 이 범위가.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엄청 크겠고 왜냐면 이 바운더리 안에 그렇죠 들어가는 인구수는 비슷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300조각을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후보들이 선거에 나와서 1등한 사람 한 명씩 뽑으면 300명이 완성이 되죠.
깔끔하죠? 그렇죠. 깔끔한데 네. 그게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 진행 잘하시는데.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간편하고 좋은데 음,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뭘까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당 중에 제일 유명한 당들, 선생님 아시는 당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일단 더민주 그래, 더불어민주당이 네.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미통당.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미통당 바뀌었죠. 우리라서 약간 옛날 분이셔서 아니, 미통당을 근데- 잘 모르시구나. 선생님 정책 관심 많으시네요. 아니,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네. 용어를 잘 몰라서 미통당. 네, 통합당 그리고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비례정당으로 나왔죠. 네, 열린민주당 뭐 쭉 있습니다. 뭐 정의당도 네, 있고요. 정의당도. 민생당 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0명을 이 지금 바운더리 안에서 한 명씩만 이렇게 당선시켜서 300명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질서로 봤을 때는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에서 국회의원이 다 나오고 끝날 거예요. 그러죠. 왜냐면 1등만 살아남으니까. 음, 내가 설사 무소속으로 나온 장창환이라는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 사람한테 투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안 뽑힐 것 같으니까. 정확합니다. 역시 한방이네요. 한방이네요. 한방이 있으시군요. 예. 그러기 때문에 네. 내가 장창환이라는 무소속 후보를 좋아하지만 어차피 얘네 둘 중에 하나 될 거니까 여기다 주자 아니면 여기다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300명을 전부 그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뽑아버리면 네. 가장 큰 당, 즉 다수당에서만 국회의원이 나오고 끝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소수당들이 있어요. 녹색당. 다 말아먹겠네요. 그렇죠. 이런 당들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 그게 바로 비례대표인가요?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비례대표. 네. 이 발음도 어렵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부터 아까 우리 지금 이런 거 이거 하나 있죠? 여기서 한 명 네. 나오는 이거를 지역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그 새로 만든 방식을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하는데 네. 국회의원 수를 300명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부터 지역구는 256명, 비례대표는 47, 253명, 비례대표 47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53조가 걸리나요? 253조각 내죠.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거기서 1등한 사람만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현재도 253개 지역구에서는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가장 큰 야당인 미래통합당 이 중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럼 비례대표는 어떻게 배분을 하냐면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석을 이렇게 기존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존 방식. 여기 보다시피 기존 방식. 기존의 지금 이번 선거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당이 지역구 의석을 130석을 얻었어요. 네. 이거 임의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B당이 90석, C당이 30석, D당이 0석. 무소속 후보가 3석 이렇게 당선이 됐다고 해볼게요. 다 더하면 253이거든요. 네. 아까 253개 조각으로 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시면 이 지역구 후보 말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하나 더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1인 2표제를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 용지에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만 있던 걸로 기억했었는데. 정확하네요. 제가 기억이 생각보다. 아니 제가 사실 찍기 전에 선생님 너무 무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네요. 알고 찍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으신데. 네. 이렇게 해서 가시죠. 한 방에 끝내야 돼요. 네. 그럼 비례대표 득표 용지는 아까 장창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기가 선호하는 당에다가 그러더라고요.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소수당인 D당, 이 D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차피 이 D당 후보를 내가 사는 지역구의 후보를 뽑으면 이 사람은 당선될 가능성이 적어. 그러니까 그냥 그나마 이 D당의 성향과 비슷한 B당 후보를 밀어주고 비례대표 용지는 D당에다 뽑으면 일석이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두 표를 다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례대표 두 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봤더니 제가 한번 가정으로 해보니까 네. 여기가 40%, 여기가 30%, 그냥 딱딱 떨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 이가 쏙 들어와 버리구나. 10%. 숫자를. 그럼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했는데 나머지 지금 비례대표가 아까 몇 석이라 그랬죠? 아까 47? 그렇죠. 정확하네요. 저 이거 253 보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계산력 플러스 암기력 뭐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계시네요. 계속 해주시죠. 네. 그러면 저 한번 여쭤봐야 될까요? 네네. 이게 47석이 있는데
그중에 약간 40%만 고등학생 마인드로 해보세요. 네, 선생님 네네. 47석이 있으면요. 네. 40%만 혹시 A당으로 가는 건가요? 정확하네요. 정확하네요. 저 수행평가 100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47석을 이 배율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40% 하면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곱해 주십시오. 대충 18.8 정도 나오나? 정확하네요. 18.8. 머릿속에서 딱 익혀서 해야 되는데 빨리 해주십시오. 잠깐 핸드폰이 좀 덜 보여서 그 핸드폰을 글자가 안 보여서 이거 이것도 언제 보셨어요? 14.1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수점을 어떻게 배분하냐면 일단 정수 부분은 인정을 해줍니다. 네. 먼저 인정을 해줘요. 그럼 정수만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18, 14, 9, 4 이 4개 더하면 얼마죠? 2 빼면은 45 아닌가요? 45죠. 45석은 일단 보장을 해주고 2석이 남았잖아요. 그 2석은 어떻게 하냐면 소수점 중에 큰 애들 먼저 줍니다. 얘가 1번, 예, 그 다음에 2번. 반올림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실상 반올림. 그렇죠. 왜냐면 아까 논리적이네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반올림하다가는 그렇죠. 300이 넘어 47명이 넘어버릴 이 수가 있기 경우는 때문에. 아니지만 여러 당이 나오고 0.6, 0.6, 0.7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그렇지. 다 반올림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점이 높은 얘가 먼저 한 석 주고 또 한 석 남은 거는 그다음 얘가 2번이니까 2번 주고 이렇게 식으로. 예. 그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얘네는 19석 맞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14석, 9, 9석, 5. 5석 이거 다 하면 47석이 되겠죠? 정확하네요. 네. 그럼 총 의석을 한번 더 해볼까요? 지역 총 의석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은 이제 300명을 초등학교 4학년도 할수 그렇죠. 있긴 한데. 얘하고 얘하고 2개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총 의석이 149, 149석 그다음에 104. 104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네. 이제 직접 계산하고 있어요. 직접 39. 39 0 더하기 5는 5 하니까요. 오. 네. 무소속 그다음에 부분은 지역구만 셋. 그렇죠. 이거 다 하면 이제 합치면은 300이 300이 나와야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300석을 전부 다 지역구로 뽑았을 때는 얘네 둘이 독식할 수 있었던 의석수를 C당, D당, 무소속 후보까지 싹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좀 소수당의 의석을 좀 챙길 수 있었다는 거죠. 약간 좀 권력 상권 분립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쓰게 된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 방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쓰고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사실 아까 선생님도 금방 유출을 하셨지만 아까 이 비례대표 득표율을 47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독일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 정당 투표를 해보자. 네가 가장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야? 비례대표를 했더니 A당이 40%, 우리는 B당이 좋습니다. 30%, C당 20, D당 10 이렇게 국민들이 의견이 나눠졌는데 이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40%니까 4, 32, 120명 전체 국회의원의 30%니까 90명 전체 국회의원의 60명 10% 지지하니까 30명 이렇게 배분이 돼야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당을 한다면 그럴 수도 이 방식을 쓰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겁니다. 독일은 예.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누가 이거 하자고 주장했을까요? A당, B당이 했을까요? C당, D당이 했을까요? CD 당이겠죠. 그러겠죠. 소수 당들이 지지를 한 겁니다. 연동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요. 곱하기가 얼마냐면 300에 4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연동형 비례 의석이 120석, 90, 90석, 60 60석, 이런 식으로 되구나. 네, 30석 이렇게 해서 이 300석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아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수고요. 그때 임의로 네네 임의로 정한 거였죠. 253명.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원래 독일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에서 국민들이 너희들을 지지하는 게 너희가 국회 300명 중에 120명은 돼야 된다는 지지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역구에서 130이 됐잖아요. 그럼 이미 국민이 지지하는 40%를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왜냐면 넘어버렸잖아요 이미. 넘어버렸다는 사투리 아닌가요? 넘어버렸잖아요. 네. 좋습니다. 저 네. 사투리를 싫어하시죠? 싫어하죠. 장창환 선생 고향이 저는
비밀입니다. 네. 여수에서 오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지지율이 30%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 수는 90명이거든요. 근데 지역구에서 90석이 당선됐어. 줄 필요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근데 이런 여기 식으로. 그렇죠. 얘네는 60명이 되길 원하는데 지역구에 30명이 됐으니까 30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구나. 그래서 30명을 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60. 얘네는 30명이 필요하니까 30명을 주자는 거죠. 그러면 연동형 비례의석 다 더하면 이제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당연히 거대 정당들이 반대를 했겠죠. 그렇죠. 야, 그럼 우리는 비례대표 네. 하나도 못 얻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러면은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더라도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요? 예. 이 사람은 그냥 당선되고 그냥 끝인가요? 그 지역구만 있는 거죠.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네. 다 더하면 더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버리는 것 같은데. 넘죠. 그래서 왜냐면 독일은 무소속 3명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죠. 독일은 그래서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숫자가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동형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역구와 연동해서 하겠다. 근데 우리는 국민들이 정서상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 그렇죠. 여론이 세기 때문에 네, 세금이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은 OECD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국민당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아본 바 더 많아야 돼요. 물론 더 많은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 즉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이나 혜택을 좀 줄이면 그렇죠. 아무튼 그런 정치적인 견해는 네,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저희 21대 총선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뽑는 이름이 뭐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준. 그럼 또 새롭게 바뀌었다 이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연동형을 그대로 하진 않고 연동형에 짠. 준해서 하겠다. 그래서 50%만 준연동형 하겠다. 연동형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A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써봐도 되나요? 네, 써시죠. 이거 이렇게 하고 하는 건가? 그거는 포인트. 예. 네. A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20석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130석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했었죠 아까? 줄 필요가 없지. 줄 필요가 없으면은 깎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깎진 않죠. 지역구에서 당선된 네. 사람을 탈락시킬 수는 없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어차피 연동형 비례해서 받을 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어차피 0이고 그러니까 120 그대로, 네. 130 그대로. 일단 가서 이제 가는 비례 의석을 따지는 겁니다. 네네. 얘네는 비례 의석 받을 게 없죠. 그러니까 얘네도 0이고 얘네는 30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50%만 하니까 15만. 15석. 얘네도 그렇구나. 15석만 주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0이 나오죠. 여기 0이니까. 그렇죠. 그럼 비례대표 17석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만 하는 준연동형으로 하겠다에다가 플러스 30석에다 캡을 씌우겠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는 이미 약간 좀 졸음이 와서 지금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눈을 만졌는데 네.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선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어렵네요. 국회의원들 잘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한 방에 정리가 잘 됐었거든요. 네. 근데 방금 한 말은 약간 좀 머리 점점 여러분들도 인지적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자 30초 만에 갑니다. 지금부터 오케이. 30석에다만 캡을 씌운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비례대표가 총 47명이잖아요. 네. 이 중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은 30명만 하고 17명은 기존대로 하자. 정말 짬뽕이네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말 자봉이죠. 짬뽕이 어떤 생각 드세요? 이런 선거 방식. 뭔 이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맞아요. 서로 제 생각에는 큰 당과 작은 당들이 서로 싸워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맞죠. 정말. 그러니까 한 석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정당들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그러게요. 거죠. 사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특정 정당을 한 게 아니니까 이런 정도의 발언은 괜찮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고3 애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다 30석 캡 씌우고 이런 거를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투표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화가 나네요. 정말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화가 나죠. 이거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그러게요. 자 그럼 잠깐 화를 풀고 네. 표정이 원하지 네. 않으시네요. 네. 자 그럼 30명은 어차피 이렇게 준연동형으로 줬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17석은 여기 이게 30명 결정됐고 여긴 17명을 뽑아야 되는데
17명은 너무 간단해요. 기존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7석은 이 득표율에다 곱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아까처럼 올릴 건 올리고 그렇죠, 내릴 건 그렇죠. 내리는데 또 소수점에 따라서 간다. 그렇죠. 그러면은 17석에 40%니까 장원쌤 6.8 정도 나오지 않나요? 역시 화학을 하신 분들이라 제가 고3수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는 5.1. 5.1 예, 17 곱하기 0.3 하면은 그 다음에 17 곱하기라고 예. 해서 여수 곱하기는 네, 여수-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는 3.4가 나오겠네요. 3.4 그 다음에 1.7. 1.7 여기는 끝? 없을 거고요. 여기 나오죠. 그러네요. 그러면 확정된 걸 쓰면 여기는 7석, 음, 5석, 3석, 2석. 잘 이해 안 가시는 친구들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정수 부분 다 보장하고 소수는 소수점 높은 얘가 1등, 얘가 2등이니까 한 석씩 더 준 거죠. 네. 네, 그래서 저 여기 17석이 됩니다. 총 의석 마지막 이것만 한번 봐보세요. 싹 다 나오면 되겠네요. 네. 130 더하기 네. 17, 147. 7. 보면 지역구 의석과 음, 50%만 하는 그 아래 숫자랑 그 다음에 17석 아래 있는 이 셀들을 다 더한 그렇죠, 합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90 더하기 5, 95, 30, 15, 45, 48, 0, 15, 27, 무소속 3 이렇게 하면 300명이 또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 보셨을 건데 이 지금 이거 의석수만 비교를 해보시면 아우, 이 지난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해봤을 때 이거죠. 네. 39 소수당 보시면 39, 5 C당 D당이 39석 5석에 그쳤던 게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쓰면서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소수당의 입지가 많이 커지죠. 48석, 17석으로. 그러니까 어찌 됐든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다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하자는 국민들의 영혼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한 방에 정리가 됐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이 정도면은 정말 수업 들으면 나시겠는데요. 부럽네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선생님 만났으면 저는 사회 쪽으로 진로를 정했을 텐데 한 방에 이해가 되네요. 근데 끝나신 거죠? 저 눈이 지금 침침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장차관 선생님도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세밀한 디테일한 방식은 모르셨다가 이제 들으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한 방에 정리돼요. 그러니까 저 지금 수업하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연구 조금 해보면 별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국회의원은 우리 대표니까 손쉽게 어떻게 당선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들한테 설명할 시간도 많이 없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이러니 선거하고 싶은 마음 들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안 들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정당 투표하는 이 내 도장 하나가 정말 작은 영향이 아니라 큰 영향을 주는 거구나. 왜냐면 이 소수점 하나가 달라지면 정말 네. 엄청 의미 있거든요. 엄청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거지 비례대표에 나오는 정말 많을 것 장면 같아요. 지금 네. 제 키가 178인데 예? 176인데 네. 저의 거의 이 허리 이상까지 올 만큼 1m가 넘는 길이의 네. 용지랍니다. 정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 이 소수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선거권을 갖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바쁘겠지만부터 해서 우리 일반 성인들까지 투표를 꼭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더 합리적인 선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좀 더 쉽게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국민에게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일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화학 또 거의 제가 듣기로는 거의 신동이었다고 영재 과학 영재 제가 외국에 잡혀갈 뻔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걸 빠져나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네. 저는 나라를 위해 이 제 모든 힘을 다 쏟고 싶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계속 그 골프 연습장에서 놀고 계셨다고. 이렇게 진짜인 줄 아니까 저 방금 살짝 당황했는데 왜 갑자기 골프 연습을 하셨을까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골프에도 여러 가지 운동 역학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아무튼 오늘 정말
열강 해주셔서 아닙니다. 머리 쏙쏙 들어갔어. 알겠습니다. 일단 장창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집에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바이바이. 아, 선생님 좋아.